절대값이 두 개인 부등식을 풀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식을 fx라고 놓고 문제를 풀게 될 건데, 먼저 밑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지. 이 앞에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양수가 되면서 앞에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가 부호 포함해서 큰 수가 앞에 그 식이 오도록 해야 된다. 얘는 밑작업이 이미 다 돼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바로 그려도 되겠지. 얘를 fx라고 일단 놓고, 안에가 0 되는 값이 두 개가 있다. 마이너스 3이랑 5.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범위를 나누는데, 이 큰 애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작은 애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중간 범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야. 실제로 수직선에다가 우리가 수를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3과 5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범위가 생기게 되잖아. 이게 이 첫 번째 1번이 이게 되는 거고, 2번이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이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범위로 세 개의 범위로 나뉜다. 등호는 이쪽에 한번 붙였으면 여기 안 붙이면 되고, 여기에 붙이게 되면 여기에 안 붙이면 되고, 사실은 둘 중에 한 군데만 붙이면 되는데, 보통은 절대값 문제를 풀 때는 크거나 같다 쪽에다가 등호를 붙이게 돼.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맨 위에 있는 식은 이거에 해당하는 값, 굉장히 큰 값 같은 거를 넣어보면 1억 이런 거 넣어보면 양수, 얘도 무조건 양수지. 안에 있는 식이 다 양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괄호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무방하겠지. 괄호를 풀면 x에 2x 하면 3x,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10 하면 마이너스 7, 그래서 3x 마이너스 7. 첫 식만 우리가 잘 구하고 나면 그거를 부호를 완전히 바꿔서 맨 아래다가 쓰면 된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7. 가운데 있는 식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를 0 같은 수를 넣어봤을 때 앞에는 플러스고 뒤에는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밑작업만 잘 해놨으면 항상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앞에는 양수고 뒤에는 음수다. 따라서 가운데 부호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3이라는 식이 나오고, 혹시 계산을 틀렸을까봐 걱정이 되면은 경계가 되는 값 5를 여기다 넣었을 때 15 빼기 7 하면 8. 여기다 5를 넣어도 마이너스 5 플러스 13 하면 8. 또 마이너스 3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16.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도 16. 식을 이제 제대로 구했구나. 이렇게 이제 검산을 해볼 수는 있어. 자, 이제는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사실 부등식 문제지만 아직까지는 부등식이랑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지. 그냥 그래프 먼저 그리는 거지. 3번 그래프, 가장 왼쪽에 해당하는 그래프 먼저 그릴 건데, 직선이고 왼쪽으로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올라가는 그래프로 그린다. 각 해당하는 선마다 해당하는 식을 써줘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떤 식을 연립을 할지를 알거든. 자, 그 다음에 꺾이는 점이 있으니까 꺾이는 점의 좌표를 좀 구해야 되겠지.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3이랑 5로 나뉜 건데, 마이너스 3을 식에다 넣어 볼 수 있는데, 아까도 확인했지만 여기 는나 여기 는나 똑같아. 둘 다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 가운데다 넣을 거고 16.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얘와 얘를 동시에 지나기 때문에 뭐 사실 이 5라는 값을 어디다 넣어도 상관은 없다. 근데 난 또 가운데 있는 식에다 넣을 거고, 그러면 8. 우리가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식이 여러 개일 때 대입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가운데 있는 식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랑 5에 대해서 지나는 점이 위에 거랑 똑같기 때문에 확인을 가운데다가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
그치? 내가 만약에 식을 잘못 봐서 뭐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는다거나 하는 실수를 이제 하지 않으려면 가운데 있는 식을 활용하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린 거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y는 10이라는 그래프는 가로선이고,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를 봤을 때 얘가 y좌표가 16, 얘가 y좌표가 8이니까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y좌표가 8보다 크고 16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그치? 여기까지 부등식이랑 아무 상관없지. 왼쪽 그래프 파랗게 그렸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노란색으로 그렸고.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부등식은 왼쪽 식이 오른쪽 식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그림에서는 어떤 뜻이라고 했어? 작은 애가 아래에 있다. 즉 파란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요 범위를 구해라. x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한 거지. 부등식은 어쨌든 경계가 되는 점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좌표가 뭔지를 구해야 되는데, 식을 보면은 지나는 식을 우리가 다 적어놔서 얘하고 교점이구나. 즉, 아, 내가 이거랑 이거를 연립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자, 여기 있는 점은 x좌표가 3인 걸 알 수가 있고, 자, 여기 있는 좌표를 하려면은 이 식이랑 이 식을 연립해야 되는데 얘랑 얘를 연립하는 거지. 자, 여기 있는 x좌표는 3분의 17이다. 자, 우리는 이 파란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범위고 요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범위는 3부터 3분의 17까지다. 이제 푼 다음에 딱 그냥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등식은 항상 방향, 등호 때문에 많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등호가 있으면 붙이고 등호가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지. 문제에서 원한 거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얘가 대분수로 고쳤을 때 5와 3분의 2이기 때문에 수직선에 표시했을 때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그 다음에 6이 있을 때 5와 3분의 2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멍이 뚫린 채로 있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4, 5 따라서 2개. 몇 번이니? 네, 2번이네요.